김민지 기자, 과도한 접견 논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이요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러 이제 구치소를 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일단 좀 너무 과도한 접견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오늘까지 총 47차례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는 17차례, 딸과는 2번 이제 화상으로 면회를 했고요. 변호인들과는 뭐 28차례 만났다고 28차례. 하는데 특히 이제 가족이니까 만날 수는 있고 뭐 변호인이니까 만날 수는 있지만 조국 전 장관과는 특히 공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만나는 것 아니냐 한 가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경심 교수는 여태까지 7차례만 검찰 소원 조사에 응해놓고 다른 사람들 접견은 또 비교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9일 조국 전 장관이요 정경심 교수를 접견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런 내용 혹시 접견 때 말씀 나누셨을까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한 달 동안 총 47차례를 접견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실은 변호인들 접견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28차례 횟수는 제일 많은데 뭐 피의자가 변호인 불러다 놓고 만나는 거야. 저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조국과 17차례, 딸 조민과 2차례 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와 남편 조국, 그다음에 딸 조민은 지금 공범으로 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공범들이 저렇게 많이 만나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혹시라도 무슨 뭐 입맞추기나 무슨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우려 혹시 없을까? 뭐 이런 우려, 이런 지적이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변호인들 접견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정경심 씨가 무슨 대기업의 임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예. 보통 대기업의 그 임원들 같은 분들이 구속이 되면 변호사가 와가지고 왜 변호사는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갇혀있던 방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이제 접견실이라는 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접견만 담당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달 24일부터 계산하면 거의 이제 쉬지 않고 매일같이 접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조국 그 장관이 어떻든 접견하는 거는 물론 기록에는 남는다고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공범 관계에 있는 것 속에서 뭔가 이제 적절치 않은 것이다라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요?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예감하고 있다고 봐요. 영장 청구를 예감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구속되고 나면 그다음에 접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미 많이 만나고 그런 있다. 측면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2가지 정도만 짚을게요. 우선 변호인들과 28차례 면회. 변호인들과의 면회는 당연히 보장돼 있는 피해자의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7번만 조사에 응했고 이 7번 가운데도 몸이 아프니까 조사를 중단해달라. 계속 이랬잖아요. 그러면 피의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권리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리가 굉장히 있는 거고 남편 조국 전 장관과 17차례 면회, 딸 조민과 2차례 화상면회. 이것도 가족으로서는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범이잖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허용한다? 이거는 검찰로서 원칙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회도 금지가 됐잖아요. 모친 최순실하고 면회 금지됐죠. 그러면 검찰이 어떤 원칙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민지 기자 어때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답니까? 안 할 것 같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총 뭐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공직자 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불법 주식 매매를 알거나 뭐 관여했는지 뭐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뭐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뇌물수수 뇌물수수죠. 혐의인데요. 정 교수가 이제 불법 주식 매매를 통해서 얻은 부당 수익의 경우에 여기를 뇌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뇌물수수가 좀 관건이라는 건데, 특히 법조계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재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검찰이 확보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조국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윤석열 스타일을 한 번 더 따져봐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검찰의 수장 윤석열, 직진 스타일.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면 직진하는 게 윤석열의 스타일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무적 판단 없이 조 전 장관 부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신병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조 전 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뇌물 의혹 플러스 지금 아까 우리가 한참 짚었지만 유재수 건은요,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하면서 검찰이 직권남용은 무조건 예외 없이 영장을 다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조국이. 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 저는 뭐 검찰이 정적 판단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적 판단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요. 그래서 뭐냐면 구속영장을 저는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라면 전 청구할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 청구 문제가 법원에서 받을 것인지의 문제는 좀 별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뇌물에 대해서 검찰이 생각하는 아주 확증적인 입증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구속돼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위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뇌물죄에 대한 입증 과정 자체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소위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소위 또 각자가 내놓을 이런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유재수 씨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가 시작돼서 예를 들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바로 예를 들면 조국 교수와 연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다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자체는 저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검찰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저는 검찰 생각은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를 했을 때 저는 적어도 검찰이 확증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막 쉽게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조 우선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현 정권으로서는 도덕적으로 타격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라고 규정을 했어요. 2년 넘게 적폐 청산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 수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뭐가 다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또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개입한 유재수 씨 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현 정권 출범 이후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또 금융위 국장이라는 현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위가 너무나 많이 겹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청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고발 내용도 그렇고 조사를 받았던 특감반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 다른 선에서 요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구속을 안 시키면 말 맞추기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기에 나와 있던 공직자윤리법 허위공문서 뇌물수수보다 이 직권남용의 문제가 훨씬 더 구속 사유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시장 그리고 정경심, 조국 전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